테러 첩보 있다. 특전사 출신 문재인 전 대표에게 경호가 붙었습니다. 그저께부터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경호 인력을 대폭 늘렸다는데요. 그 목소리, 관련 목소리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. 제가 그 캠프 관계자에게 물었어요. 아니 뭐 본격 대선도 아닌데 무슨 왜 오바를 하냐고. 경호 인력을 배치하냐고. 대통령 놀이한다는 소리 딱 듣기 좋다고. 오바하지 말라고. 보수단체 특공대 운운하면서 뭔가 이렇게 테러를 가할 첩보를 입수했다. 예, 지금 뭐 자원봉사자들로 경호원을 꾸렸다 이런 얘기인데 네. 뭐 어떻게 된 일인가요?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친박단체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테러를 가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.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호단을 이제 꾸렸다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. 그런데 그러니까 뭐 실제로 지금 뭐 그런 조짐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 친박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에 할복단도 모집을 했었어요.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이 탄핵 반대하는 할복 행사도 하자. 유서 다 써놓고 와라. 이런 것도 있었고요. 그래도 뭐 아무리 사실이라도 좀 뭐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, 예. 최근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그 테러를 가하기 위한 이제 그런 그 지금 모집 공고도 지금 올라와 있는 건 맞아요. 예. 그런데 자, 그렇다 그래서 그럼 실제로 그 실행이 되느냐?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저 이슬람권에서 있는 뭐 자살 테러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봐요. 예. 뭐 이제까지도 그랬고, 그리고 그 사실은 뭐 이게 약간 종교적인 것까지 사실은 가야 뭐 자기를 버리고 그렇게 테러를 하지 보통 그렇게 테러한다는 게 쉬운 거겠습니까?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그런 전례도 없었고 그래서 약간 이제 과잉 경호 논란도 지금 이제 약간 있는 거죠. 예. 제가 생각하기에도 굳이 뭐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 저 경호를 어찌됐건 뭐 자원봉사 개념이라 하더라도 붙이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뭐 테러를 불사하고라도 사실은 뭐 대권 주자로서 떳떳하게 공개적인 행보를 해나가고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대면 접촉을 더 넓혀나가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하죠? 지금 보는 영상이 이제 지난달 문재인 전 대표가 구미를 찾았을 때 보수단체 회원, 친박단체 회원 200여 명이 저렇게 문재인 전 대표 차를 막았었거든요. 뭐 지난달이긴 하지만 최근의 흐름도 문재인 캠프 측에서는 상당히 뭐 테러와 관련해서 근거 있는 제보들이 오기 때문에 자체 경호하려고 그리고 자원봉사적 중심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긴 있습니다. 민영수 원장님. 예. 그러니까 근거 있는 제보들이 문재인 캠프에 들어오면 당연히 뭐 자원봉사를 포함해서 경호력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아이고, 자원봉사로서 하면 안 되죠. 근거 있는 제보가 들어오면 경찰에 알려야죠. 그건 왜냐하면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예.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고 곧 있을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에는 선거 투표한 날 바로 즉시 당선이 확인되는 순간에 대통령입니다. 그런 경호 늘렸다고 또 뭐 대권병 걸렸다고 아니죠, 그런 아니죠. 비난 때문에 그건 자원봉사 어느 누구든지 간에 어느 진영의 누구든지 간에 주요 요인은 또 뭐 일테면은 뭐 저쪽 진영의 안철수라는 저쪽 진영의 한교안 현직 국무총리가 당연히 경호가 있겠지만은 아무튼 정부의 주요 요인이 어떤 테러 위협이 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를 경찰에 알리고 경찰에 요청을 해야죠. 그런데 이제 예비후보 등록하기 전에는 이게 공식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경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전날 뭐 현장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했던 건 맞아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실제로 테러가 있었냐? 만약에 테러한다 그러면 이번에 김정난 암살 하듯이 너무 센 소리 말로 없이 하지 마십시오. 그러니까 제가 보호를 못 해드려가지고.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. 예. 하듯이 정말 소리 없이 준비해가지고 정말 전격적으로 테러를 하지 저렇게 떠들썩하게 하지는 않는다. 그리고 저도 2012년 당시에 정말 그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한테 협박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. 예. 최근에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 협박 많이 하더라고요. 밤길 조심하라 그러고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그 테러 실행하는 경우는 잘 없다.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과잉 경호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. 예.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기자들 질문도 저지하고 뭐 저렇게 경호원도 붙이고 하니까 좀 과잉 반응, 과잉 대응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나오고 있어요. 살짝 좀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. 기자들 뭐 질문 제지했다고 하는 건 저도 동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봤거든요. 혹시 오해할 소지가 있을까봐. 근데 언론에 이제 알려진 내용하고는 조금 좀 맥락이 다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예. 경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종훈 평론가님은 이 간이 좀 크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간이 좀 작아가지고 걱정이 좀 될 것 같긴 해요. 왜냐하면은
박근혜 대통령도 예전에 커터칼 필습 당한 적 있잖아요. 그랬었죠. 예. 그러니까 누가 굉장히 좀 심하게 뭘 폭탄을 터뜨리고 뭘 누가 굉장히 위해를 가는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뭔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은 상처를 낸다거나 아니면 좀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정도 수준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설 봉사자들이라고 해서 경호팀을 얘기하지만 그냥 봉사자들 개념이라고 좀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. 예, 다만 너무 과잉 경호를 한다거나 사람들 접근을 너무 심하게 막아가지고 괜히 부작용 낳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문재인 전 대표 얘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